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런데 고용 시장은 한번 급격히 안 좋아지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금리 낮추면서 그걸 될 일이 아니야. 네. 일단 한번 크게 0.5%포인트 네. 낮추자. 이런 결정. 바로 그겁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한다고 성급하거나 무리한 투자. 네. 지금 아니면 또 안 돼. 막차 타야 돼. 라고 하는 성급한 투자나 몰빵 투자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들은 아닐 네. 겁니다. 그 여력이 없어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여러분의 비어가는 주머니 다시 한번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의 돈단소 김현우 소장님이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예요 이거는? 도망가지 마. 돈단소. 우리 지금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지금 왜요? 늦게 자가지고 아 일하다가. 그래요. 네. 아니 오늘 이 중요한 방송 있는 걸 알았으면 네. 일찍 주무셔서 컨디션 관리하셔야 되는 거 이 아닙니까? 중요한 방송 그게 프로 방송인의 자세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현우의 돈단소 중요한 거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뭐 이번 주는 추석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크게 뭐 경제적인 이슈라든 이런 기사들이 별로 안 나왔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금리 인하. 네, 네. 무려 0.5% 포인트. 0.5%. 보통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관례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0.25% 포인트. 네. 이걸 한 계단씩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0.5% 포인트 두 계단을 한꺼번에 내리는 한꺼번에. 빅컷. 네. 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한 번에 두 개 더 올리면 그래서 뭐죠?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가 된 거예요?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미국 5.5에서 이제는 5로 내려왔죠. 정확히는 음. 이제 밴드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네. 뭐 그냥 5.5에서 5로 내려왔다. 그럼 뭐 이제 우리나라는 상단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3.5니까 우리나라하고 차이는 1.5% 포인트고 두 계단을 올리는 건 뭐였죠? 이제 올리는 그냥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빅 스텝. 네. 진짜. 오늘 정신. 많이 없으시네요. 아, 그러게요. 네, 네. 그럼 좀 쉬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우로 의장이 네. 0.5% 이날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 했죠? 이게 사실 뭐 지난번 연준에서만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한 단계 정도 내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조금은 더 우세했는데 이게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네.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조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듣는 분들이 이거 미국 금리 나는데 왜 우리가 이걸 듣고 있어야 되냐? 미국 금리 중요한 거. 네,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든 것이 사실은 뭐 미국 금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미국 금리라고 한다면 일단 미국 달러의 돈의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예. 금리가 높다라고 한다면 미국 돈의 가격이 그만큼 비싼 거고 낮춰졌다라고 한다면 미국 돈의 가격이 그만큼 낮춰져 있는 거고 그러면 달러가 지금보다는 약간 더 흔해질 테니까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우리는 또 수출 활발한 나라니까 네.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정할 때도 미국의 기준금리 뭐 영향 안 받는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국내 그런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네. 그 기준금리가 미국이 얼마나 낮추냐에 따라서 네. 부담이 좀 덜하면 우리도 이제 슬슬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고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들썩들썩할 수도 있고 네.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데 가계부채 문제가 더 촉발될 수도 있고 반대로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좀 잠잠해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금리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심플하게 먼저 말씀하시 왜 저한테 시켜놓고 비교예요, 이 비교. 인터넷 비교원처럼 인터넷 비교원처럼. 여러분이 가진 돈의 크기도 여기서 결정해 주는 거고 여러분이 가질 돈의 양도 여기서 사실상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패권을 쥐고 있네요. 네. 뭔가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더 멋있어 보이죠. 아니 되게 소비자의 마인드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 금리가 높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러면 내 돈을 미국에다 저금해야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 그럼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거고 미국 금리가 떨어져? 우리 금리가 좀 더 높아? 그럼 한국으로 돈을 가지고 와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한 가지 굉장히 그러면 돈의 흐름이 대충은 보이잖아요. 네, 쉽게 네, 생각했을 네,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더 없는 나라인데 기축통화 있는 나라로 네. 뭐 보고 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맞습니다. 뭐 그-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네. 사실은 그렇죠. 뭐 1금융권 은행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5%인데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저축은행 금리가 3%다 이러면 당연히 여기서 돈 빼서 가는 거는 맞는데
여기 저축은행에 그래도 돈 넣어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치약도 주고 그래도 좀 뭐 얻어먹는 게 있네. 비누도 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남아있을 유인이 있는데 이게 장기간 오래되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큰 폭으로 2%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로 오래 유지되는 건 우리나라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부담은 이제 조금 덜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0.5%포인트나 B컷을 단행을 했냐. 이제 7월 달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 말 일자리 증가세가 완화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를 잡는 게 금리를 올려놓는 가장 제일 큰 목적이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식어야 되거든요. 예. 사람들이 돈이 없어야지. 네. 아유 이자도 비싸 대출 받아서 뭐 하기도 뭐해 돈 좀 아껴 쓰자 해야지 돈도 안 쓰고 경기가 식고 장사도 잘 안 되면 고용도 줄고 이러면서 뜨거웠던 물가가 살살살살 이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미국은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확 올려놨는데도 고용이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어요. 일자리만 나는 구할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러면은 결국은 그 말인즉슨 반대로 보면 사람을 쓰기가 쉽다는 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내가 어디 가든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은 더 돈을 많이 줘야지 사람을 뽑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은 이게 경기가 식질 않거든요. 근데 드디어 그 일자리 증가세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7월에 표현을 했는데 요번에는 일자리 증가세가 완화가 아니라 대신 둔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둔화. 네.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힌 것 같아. 그런데 늘 일자리 요 고용이 문제였는데 요 고용도 요거 괜찮을 것 같아.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살살 낮춰도 하나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크게 내리고 한번 지켜보자. 먼저 하는 거군요. 네, 먼저 한 2계단 정도 내리고 우리가 이런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자,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미국이 금리 인하 왜 했다고요? 왜요? 아니 왜 했는지 방금 아니 들었잖아. 이거를 그 고용 시장 네. 이거를 둔화를 막기 위해서 먼저 한다는 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고용시장 둔화를 막기 네. 위해서. 뭐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 물가는 이제 저한테 괜찮을 것 너무 같아. 많은 거 요구하지 마시고 그래도 단어를 이해하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네. 더 쉬운 설명을 드리면 네.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리를 낮췄는데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면 안 되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 네. 그런데 고용 시장은 한번 급격히 안 좋아지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금리 낮추면서 그걸 될 일이 아니야. 네. 그러니 일단 크게 한번 낮춰놓고 고용 시장 상황 봐서 조금 더 낮출지 좀 더 크게 낮출지 아니면 기다릴지 요거 한번 보자. 네. 일단 한번 크게 0.5%포인트 네. 낮추자. 이런 결정을 했다. 바로 그겁니다. 네. 네. 훌륭해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했고 우리나라는 따라서 조금 하겠죠? 또 해요. 근데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긴 했잖아요. 우리 안 그동안. 했잖아요. 했어요. 아직. 아니 그러니까 미국과 금리 차이가 네. 우리가 사실은 못 올렸던 거죠. 네, 계속 그냥 아. 더 미국보다 낮은 낮은 금리를 상-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방향이 꺾였다고는 보이지만 음.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바로 또 내리고 할 수 그게 있을까? 좀 모르겠어요. 하는 하는 고민은 좀 총재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머릿속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가장 어. 큰 부담은 두 가지죠. 이제 집값이 가장 큰 집값. 부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계 부채 물가도 문제. 부담이고. 네. 물가는 이제 잡혔어요. 그런가요? 배추 세 포기에 맞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4만 원 한 방에 4만 원. 그 알배추죠, 알배추. 아니 알배추보다 조금 더 큰 배추가 4만 원이라 그래갖고 아니, 알배추가 6,990원에 대노했어요. 네. 아니, 시금치 한 단에 14,000원 기절할 뻔했어요. 물론 이제 추석이 지났으니까 조금 떨어지긴 할 것 떨어지겠죠. 같은데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저는. 깻잎이 그렇게 비싸답니다. 아 이게 뭘 먹고 살죠? 깻잎이 깜짝 놀라네요. 얼마인데요 깻잎이? 깻잎이 제가 듣기로는 이 얇은 한 봉지씩 팔잖아요. 네, 한 네. 12장 묶어가지고 들어있는 이렇게. 거. 네. 그게 6,000원? 에? 그렇게 비싸요? 엄청나다는 무슨 깻잎이.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그 코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닌데. 백화점에서 쇼핑하시죠? 저요? 장 볼 때. 아니 저는 안 샀죠. 저는 뭐 안 사는데 네. 깻잎이 너무 비싸갖고 아. 지금 그래서 저 무슨 쌈밥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옛날에 깻잎이 그냥 수북 쌓여있었잖아. 아. 깻잎이 사라졌다. 아 그럼 아. 오늘 우리는 점심에 토종걸 가야겠네. 네, 네, 아 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김치도 진짜 안 줄 것 같아 식당에서 한 접시만 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알배추 하나에 어디 있는 17,000원이라고. 17,000원. 아, 한 진짜 통에? 비싸요. 그 알배추 하나에 이거 너무 알배추 하나에 알배추 생각하시는 게 그 완전 그 배추 한 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얀색 알배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6,990원이어서 그 얼갈이 뭐 이런 거 아니고. 얼갈이. 얼갈이요? 얼갈이는 이거잖아요. 네, 그 다른 거잖아요. 열무 같이 생긴 그게 네. 그러니까 얼갈이. 얇은 거 이런 거 얼갈이. 아니 이거는 알배추 다르게 있잖아요. 얇게. 요거 그 삶아 먹는 거 판벽집에서 삶아 뭐라 그래야 돼?
그 왜 보쌈집 가면 그 네, 노랗게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배추. 네. 네네네. 고기 그렇게 비싸다 이거죠? 네, 아니 그냥 배추도 비싸고 모든 다 비싸요. 비싸요 지금. 지금. 안 비싼 게 없다. 아무튼 물가가 잡혔다는 말은 전 동의할 수 없다. 아 그런데 이제 물가를 볼 때는 네. 지난 작년 8월에 비해서 요번 올해 8월이 어떤지, 그 작년 9월에 비해서 올해 9월이 어떤지 요거를 이제 살펴보기 때문에 근데 물가를 보니까 작년 8월에 비해서 올해 8월이 한 2%였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2% 맞습니다. 2.1하고 네. 2% 그 정도까지 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1%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는데, 근데 한국은행의 물가 그 목표치가 2%거든요. 그건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달성했으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려놓은 거 왜 못 낮추냐, 이 고민이 그거죠. 가계부채 문제. 물가는 왜 잡혔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저희 이제 소비 패턴을 보면서 제가 분석해봤거든요. 네. 아마 다이소랑 알리테무 역할이 좀 큰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최영 중국 기자님. 경제에 발품 경제 최영 기자님. 네네네. 왜냐하면 내가 뭐 사는 것들을 보면 네. 다이소랑 알리테무를 이제 많이 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사게 되면 확실히 이전보다 막 푹푹 깎여요 가격이. 오. 아. 그럼 이제 걔가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막아준 저 물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다른 것들이 좀 올라더라도 그런데 물가를 물가를 조사를 할 결정할 때는요. 네. 신선식품이 아니 배추도 품목이 거기서 정해져 그 있습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 사셨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판매되고 있는 그 표본을 채취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를 취합하는 거지. 지난달에 쇼핑하는데 얼마 쓰셨어요? 네. 이거 심지어 내가 아니, 다이소에서 네, 네. 요즘에 그 향수를 사거든요. 어머. 자, 다이소 향수? 아 그래요. 네. 진짜 좋아. 3,000원이 한 병에 아, 오래 갑니까? 막 뿌리고 다녀. 막 아. 거의 샤워하듯 뿌리고 다녀. 아 거의 억만장자처럼 또 쇼핑하고 아니 계시군요. 진짜 너무 좋아. 아. 3,000원이에요. 저 이제 미친 아줌마 토크 하나만 해도 돼요? 뭐죠? 리들샷이라고 그거 다 품절되고 막 난리 났습니다. 리들? 리들샷이라고. 리들샷.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뭐 관리를 별로 안 하니까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 피부에다가 넣는 영양제 같은 그 로션? 패치인데 미세한 봐요.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이면 네. 그 바늘이 따끔따끔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바늘이 이제 바늘을 찔러 얼굴에? 바늘이 화장품 성분의 바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네, 이렇게 네. 붙이고 자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화장품만 바르면 이게 흡수가 잘 안 잘안 되니까 되죠. 네. 미세한 바늘 형태로 만들어서 딱 붙이면 그게 피부 안에 이렇게 뿌리를 뽁 받고 얘가 녹는 거예요. 녹아서 흡수가 돼요. 약간 수경재배처럼. 아무튼 그 리들샷이 다이소에서 싸게 팔아요. 뭐 이렇게 뭐 120 네, 뭐 써 네, 있던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막 사재기 난리 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피부과를 가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올리브영 가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이소로 막 가가지고 아니 근데 피부에 뭘 발라서 그게 네. 좋아지면 그렇지. 흡수가 되고 막 좋아질 거면 그러면- 바닷물에 들어가면 막 소금이 몸 안에 다 들어오고 뭐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 왜 이렇게 근데 잘해? 1일 1팩은 어떤 국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잠깐 좋아 보이는 거지. 잠깐 아. 그냥 피부에 뭐가 이렇게 기름들 득득 붙으니까 부드러워 보이는 거지. 아. 피부가 만약에 걔네들 다 흡수한다고 치면 그 피부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피부입니다. 아. 외부의 자극이나 물질로부터 우리 내부를 잘 경계면을 설정해주고 네. 보호하는 것, 막아주는 아. 게 피부의 역할인데 그래서 잘 안 네. 씻으시잖아요. 그거는 매우 중요해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네, 피부막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네. 자 안 그래서 씻는 걸로 마무리됩니까? 물가는 네, 2%. 물가가- 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을 아무튼 잡았다 정도로 물가 봐야 돼요? 상승률은 괜찮은데 이제 눈에 밟히는 게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크고 한은 총재도 가계부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네. 부동산 시장 요거 들썩거리는 거 잘못했다가 튀어오르면은 음. 이거 진짜 걷잡을 수 없다. 네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눈여겨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369, 12 빼고 369, 369, 369, 12 빼고 3시, 네. 6시, 9시. 아니 12시. 3월, 6월, 9월, 12월을 12월 빼고 빼고 그 나머지에 열려요. 그러면 9월엔 안 열렸죠. 네. 10월에 열렸는데 10월 11일인가에 열려요. 근데 가계부채 동향을 매달 한국은행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한 중후반 때쯤 나오거든요. 한 17, 8일 요 정도. 네. 그러니까 그게 발표가 되기 전에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8월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단 말이죠. 9월은 어떨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마 8월 대비해서는 많이 감소를 할 겁니다. 증가세가 좀 더뎌질 거예요. 네. 왜냐? 추석 있었잖아요. 은행문 안 열고. 그렇죠. 리고 이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받은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9월에 DSR 규제 좀 강화되니까 8월에 조금 수요도 네, 생겼고 네, 네. 그러니 대비해서는 9월에 가계부채 증가세 이런 것들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럼 명분은 살짝 생겨요. 예. 뭐 한국은행이 그 통계치는 더 먼저 알고 있을 테니 그렇다고 한 번을 인하를 할까
싶은 것에선 조금 불안한 게 음. 지금 뭐 이 주택 매매 지수나 이 심리 지수는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경매가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네. 집값이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금리만 확 낮아지게 되면 네. 한은 총재가 걱정하는 대로 충분히 집값 들썩이는거나 아니면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게 실제 실현될 수 있어가지고 네. 걱정이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하는 총재님이 유독 집값 걱정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했기 많이, 때문에 아마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네. 음. 그래서 10월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자. 일단 해봐야 올해는 한 번 정도, 0.25%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두 번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네. 한 번 정도 할 것 같다. 해봐야 한 번 정도 할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남았거든요. 미국도 두 번 더 할 것 같죠. 더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강하고요. 내년 말에는 지금보다 한 1% 포인트 정도 더 떨어져 있을 것 같고, 네. 내후년 말에는 2%대 중반까지도 갈 것이다라는 게 힘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돈 네. 쓸 게 많거든요. 아. 돈 쓸 게 많은데 거기다가 뭐 지금 이 해리스 후보나 트럼프 후보나 공약 자체가 돈을 좀 많이 풀겠다. 그리고 뭐 제조업도 뭐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와요? 세금 많이 걷거나 국채 발행 많이만 하는 것밖에 아. 없어요. 국채 발행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국채 발행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미국 국채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발행 많이 한다고 가지고 금리를 그렇게 건드리진 않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돈이 엄청 풀리겠네요. 네, 향후에. 엄청 풀리고 또 뜨끈뜨끈해지고 아. 우리는 또 다시 물가 기회를- 상승과 네. 부동산 상승을 또 맛보게 되겠구만. 아하. 그게 걱정입니다. 걱정이네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 부동산 상승은 뭘로 막을 수 있냐? 여지껏 뭐 무수히 많은 정부에서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이런 걸 또 했는데 안 됐잖아요. 뭐 그거 했으니까 그 정도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네. 결국은 이제 부동산 공급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고 뭐 네, PF 네, 난리 나가지고 네. 그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40% 이상 줄었어요. 이러면 이제 내년 말 즈음부터는 뭐 서울 입주 물량 제로 뭐 이런 기사가 한 1, 2년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여기에 저금리까지 합쳐지고 돈까지 풀린다. 저는 이거 굉장히 걱정된 상황이다 이거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네요. 선거네요. 자, 이 금리 관련된 뉴스 여러분도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예. 아마 여러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여기저기 아는 척할 때 좀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하나 또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 이제- 관련해서요? 네, 금리 관련해서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잖아요. 네. 역전되게 풀려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침체가 오나 안 오냐 이걸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게 풀리면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으니까 이거 자세히는 설명하는. 풀리고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텀 두고 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상승한다고 혹은 어떤 방향성을 보였다고 해가지고 성급하거나 무리한 투자, 과거 우리 코로나 때 벼락거지된 그 기분을 느끼면서 네, 야 네, 지금 네. 아니면 또 안 돼 막차 타야 돼라고 하는 성급한 투자나 몰빵 투자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들은 아닐 네. 겁니다. 그 여력이 없어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하잖아요. 우리가 네. 뭔가 시일 때는. 근데 네. 저는 요 지금이 되게 불안합니다. 뭐 미국 주가도 지금 또 날아가고 우리나라 주가도 날고 있는데 요럴 때 경계해야 되는 거. 네. 경계합시다.